자,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노래만 들으셔도 BGM만 들으셔도 이게 어느 코너인지 다 아실 겁니다. MG토론 시간이에요. 세 분,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유호정 정의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웃고는 계시지만 세 분이 심기가 이렇게 편하진 않아. 예. 그건 이제 이따 3부에 얘기해 볼 건데, 자, 일단은 유호정 의원은 저부터인가요? 아니 3부에 얘기하죠. 네. 뭐, 예고만 하는 겁니다. 네네. 유호정 의원은 선거에 떨어져서 그래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장해찬 최고는 점심을 못 먹어서. 당의 기강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뭐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렇겠습니까? 왜 이거 궁금하시죠? 뭔 얘기인지. 이거 저희가 이게 어그로 끄는 겁니다. 참 이제 3부에서 할 거예요. 이게 장해찬 최고하고 저 유호정 의원이 왜 심기가 불편한지. 그러면 저도 별로 좋진 그렇죠. 않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박성민 있지만, 전 최고는 네. 심기가 저는 이제 좋으냐? 왜 그럴까? 그놈의 동전. 그러니까 동전, 코인. 동전이 문제입니다. 동전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 출연료를 돈 봉투에 담아달라 했는데, 네. 코인으로 이제는 바뀌시죠? 출연료를 코인으로 주세요. 지갑 네.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그거 만들어서. 그러면 심기가 불편한 이 새 MG 분들과 얘기를 해볼 건데, 요거부터 하죠. 박성민 전 최고가 심기가 불편한 동전, 코인부터. 일단 질문. 코인 투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해봤습니다. 저도 안 해봤어요. 저는 몇 년 전에 한 몇십만 원 해보고 말았어요. 한 4, 5년 전에 네. 수십만 원 정도 해보고 네. 딱 말았어요.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일단 요거부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요 의혹, 일단 의혹이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뭐 저는 뭐 법적인 거는 밝혀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남부지검에 수사한다니까. 네, 뭐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정말로 이제 그건 큰 문제인 거고요. 네. 전 위선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태도 그리고 네. 아니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그럼 가난한 척은 도대체 왜 했지? 도대체 왜 말을 저렇게 37,000원짜리 운동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사먹었어요. 네. 왜 굳이 이야기를 하셨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태도들 있잖아요. 본인이 현재 어떤 잘못한 상황이어서 이 논란들이 일어난 건데, 예찬이, 준석이 하면서 네. 빈정거리고, 네. 저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또 그 보면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황을 보면 그 코인 했다라는 거를 굳이 좀 뭐 뭔가 말하기 싫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금액을 계속 맞춰왔잖아요. 예금이라든지. 그리고 다 LG 뭐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다 거짓말한 거거든요. 위선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사과했잖아요. 나흘 만에. 많이 심력 억울하신 것 기초에서 같은데요. 아직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해야죠. 네. 그래요? 네. 일단은 저 김남국 의원이 정확한 표현은 예찬아 산수 공부 좀 해라 이거였나? 근데 이분 언제부터 저한테 말 놓았다고 굉장히 친하세요? 아니요 이렇게 말 놓을 정도 사이는 아닌데 아, 멘탈이 우리 예찬이 산수 공부해야 한다 이거구나. 이게 보면서 제가 울지 말고 대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멘탈이 많이 붕괴되신 것 같아요. 깔끔하게 국회의원직 사퇴하면 멘탈이 좀 회복될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요. 문제가 너무 많지만 청년들 등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은 사건입니다. 위믹스라는 코인 때문에 지난해 올해에 걸쳐서 정말 많은 대한민국 청년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어요. 네, 그리고 위믹스는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거래소에 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유통했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가 되었던 종목이거든요. 아, 실제로 유통 물량이 더 많았다. 예, 그래서 이 뭐 그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한국 청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위믹스 때문에 돈을 많이 잃었어요. 아니,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 주식도 상폐된 종목 들고 있으면 깡통 차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다른 평범한 청년들은 어쨌든 뭐 부동산도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오르고 해서 투자할 엄두를 못 내서 이런데 뭐 투자한 거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이거 날리고 막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후기들이 온라인에 막 찾아보면 우후죽순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국회의원은 뭐 내부자 정보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야수의 심장으로 여기다가 막 몇 억을 몰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한때는 지금 뭐 100몇 억까지 갔다는 보도가 어제 나오고 있잖아요. 60억 아닙니다. 최소 87억입니다. 확인된 것만. 많게는 100억 이상일 수도 있고요. 고점에서 보유했던 양이.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을 코스프레해서 청년 국회의원이 다른 청년들이 진짜 가난해질 때 자기는 뒤에서 남몰래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때 핸드폰 보면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아싸, 오늘은 60억, 오늘은 80억, 오늘은 100억. 막 잠이 안 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들 등골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은 사건이에요. 선출직 공직자로 일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돈 벌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법안도 공동 발의하고 말이죠. 저도 태도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크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는 일단 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그러니까 마인드가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직자로 있는 동안 재산 신고를 하는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투명한 운용을 공개를 하고 우리가 공직자로 있는 동안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부당한 돈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런 취지가 종합적으로 다 섞여 있는 건데 사실 코인이 물론 신고할 의무는 없다라고 하지만 법적인 그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60억 가량이 되는 규모였다면 상당한 거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뭐 언급하신 대로 87억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은폐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 뒤에 뭐 코인 할 수는 있는데 그 뒤에 태도가 너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뭐 검찰 탓하는 거. 저는 이게 김남국 의원 의혹의 당사자인 본인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호 검찰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맞는 키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이 평소에 얼마나 검소했는지 검찰이 뭐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걸 지금 국민들이 묻고 계신 게 아니라 공직자로 있는 동안에 이 정도 코인 투자를 해서 벌었던 이 모든 돈과 이것을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그 태도 그 이후에 지금 논란이 되니까 사실 사과도 상당히 늦게 하셨고 해명 자체도 지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도부 앞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는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솔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논란이 터졌는데도. 그러면 박성민 전 최고한테 이거 계속 물을게요. 법적인 문제가 앞서 유호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뭐 그건 뭐 말 하나 안 하고 그쵸. 그냥 검찰청 법원 다니는 거고 법적 문제가 없다. 그럼 법적 문제 없다고 전제하면 도덕적인 거나 정치적인 책임을 민주당에서 물어야 됩니까? 당 차원에서? 저는 지금 뭐 당사자 해명을 더 듣는다라고 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당에서 저는 이 사안을 좀 더 단호하고 엄격하게 다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제 본인 해명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해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코인, 위믹스 코인을 사게 된 그 자금 출처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지금 코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추적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밝혀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에서 본인에게 이 전체 코인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 방침을 내려서 대응 방침을 당해서 좀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윤리위에서 조사를 거쳐서 당 차원에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호정 의원이 보시기에는 김남국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뭐 윤리위 제소 얘기 나오고 아까 장해찬 최고는 사과가 아니라 사퇴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하던데. 그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제도적으로 미비한 게 있고 뭐 재산 신고 뭐 대상이 아니었던 이런 허점을 변호사잖아요. 다 알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도의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 교체될 때 어떤 위선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해서 심판을 받은 거 아니죠?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그 위선을 좀 답습하려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단호하게 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해찬 최고 보시기엔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봐요, 이거? 아니 뭐하러 국회에서 법 만들고 뭐 상임위 활동하세요. 그 시간에 그냥 코인 투자하세요. 김남국 의원. 네. 아주 소질도 있으신 것 같은데 보도 보니까 뭐 비트토렌트부터 해서 온갖 스캠 코인 그 유명하지 않고 변동성이 큰 불안한 코인은 다 건드렸더라고요. 그래요? 그 정도의 야수의 심장이면 전업 투자자로 살아가는 게 본인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득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금 받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몰래 핸드폰 꺼내서 오늘 내 코인 얼마 올랐지 이거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일단 확인된 것만 해도 허위 재산 신고로 처벌받을 게 확실합니다. 일단 이 9억에 대해서 자꾸 말이 엇갈리다가 뭐 저보고 산수하라고 지적했다가 막상 코너에 몰리니까 그제야 뒤늦게 현금 400만 원대 인출한 거 외에도 9억 8천을 내가 투자금에서 원금을 회수해서 그걸 가지고 뭐 전세금 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산 신고 내역에 보면 이거 코인으로 번 9억이 아니라
주식 대금 9억이라고 예금 증가 사유에 적어놔요. 예, 예. 이것만으로도 지금 허위 신고가 요즘 말로 빼박캔트입니다. 아예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믹스라는 코인을 대체 어느 시점에 얼마나 구입했느냐, 네. 이것 좀 말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못 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위믹스라는 코인의 취득 경로의 불법성이 다분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추정이에요. 네, 위믹스 내가 언제 얼마 주고 샀다라고 말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 못하는 이유를 파헤쳐 가다 보면 불법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 전병곤님 문자 소개 하나 해드리고 다음 주에 넘어가죠. 전병곤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투자 개인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은 공직자인데다가 경제법원에도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더 문제죠. 라고 전병곤님께서 문자를 주셨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주제는 요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자, 요거 하나씩 공통 질문 드릴게요. 지난 1년간 용산시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주요 장면은? 이라는 질문에 유호정 의원은? 저는 69시간이 그냥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69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빨리 좀 철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철회를 안 하셔서 계속 지켜봐야 되잖아요. 장시간 노동보다는 이제 노동시간 줄여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좋겠고 장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좀 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동의가 되는 게 네. 고용노동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안 접지? 69시간? 뭐 여론조사를 하고 뭐 이 대면 조사 FJ 한다고 하고 하는데 네. 아니 우리 국민들이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늘어나서 나중에 많이 쉴 수 있는 거 취지는 공감하지만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적용되는 거. 그러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는 공짜 야근이라던가 포괄임금제의 부작용부터 근절하고 나서 신뢰를 확보하고 나서 근로시간 유연제 나중에 도입을 검토하면 됩니다. 빨리 접어줘야 돼요. 당에서도 답답해 미치겠어요.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들으면 여론조사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일단 근로시간 늘리고 유연화하는 거는 근로자들이 신뢰 못한다고 하니까 좀 접고 봅시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몇 달 동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책을 내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FGI나 뭐 그렇죠. 공론화 과정이나 그 노동자들 대상으로 조사해서 이것이 적절한가 리스크를 판단하는 거는요. 발표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무턱대고 질러놓고 문제되니까 다시 접고 욕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당한 비판마저도 정치적 공격으로 치부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통령실의 편협함이나 대통령의 미숙함이 너무 국민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였고요. 자, 계속해서 박성민 전 최고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너무 많았는데 네. 저 하나 생각하자면 이제 바이든 날리면 공방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른바 뭐 욕설 논란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 봤던 거는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요?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어떻게 보면 외교 상황이었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외교 무대에서 물론 비공식적인 석상이긴 했지만 네. 이런 발언을 했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이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미숙함 진짜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열 몇 시간 동안 모든 언론사들에서 다 보도할 동안 대통령실 해명 제대로 안 했어요. 열 몇 시간 뒤에야 갑자기 김은혜 홍보수석 나타나서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해서 전 국민 듣기 평가를 시키더니 날리면이다 바이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국민 진짜 청력 테스트를 시키는 이런 대통령실의 무능함.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는 진짜 논란이 일어난 그 소재 자체도 황당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그럼 대한민국 국회는 욕해도 되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리고 그 뒤에 뭐 특정 언론사를 좀 공격하고 특정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실이 그럼 해명을 빨리 했어야죠. 열 몇 시간 동안 잠수 타다가 언론사들이 다 보도하고 나서야 갑자기 특정 언론사 찍어서 우리에게 불리한 보도했다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다라는 생각듭니다. 알겠습니다. 총체적 남국이요? 난국이요. 난또 갑자기 귀를 그런 살짝 주제 타셔야 될 꺼냈는데. 것 같아요. 네. 네. 방송을 총체적 알아. 남국인가? 네. 예? 네. 야, 거기서 총체적 남국이요. 그거 준비하고 있었죠, 지금. 코인 이야기 더 하자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요? 약간 설렜네요. 장예찬 최고가 보기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 저는 아메리칸 파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롱롱 타임 어고. 한미 관계의 강력한 복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했고요.
뭐 실제로 정치 고관여층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의 커뮤니티라던가 유튜브 등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뿐 아니라 미국인들 또 전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분명해요. 네. 그 조회수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었고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10년의 세월을 거슬러서 인싸 대통령을 다시 봤다. 인싸? 사실 박근혜 전 네.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막 활달하게 대인 관계를 즐기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잖아요. 네. 두 분이 보수 진보 이 정치 성향은 달랐지만 네, 근데 캐릭터 자체가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로 10년 만에 다시 맞이한 인사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준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취임 1주년 맞이해서 각종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수치 이야기하면 우리 작가님들이 다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안 하고 방송을 네. 알아. 그런데 어쨌거나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긍정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조사 기관이나 조사 언론사 막론하고 1등이 다 외교 안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이 이 외교적인 인싸력을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서 아메리칸 파이를 네. 골랐습니다. 자, 근데 유호정 네. 의원이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나에게 마이크를 달라 이런 눈빛을 그런 건 보여주는데. 아니에요. 그런 건 네. 아니고. 근데 네. 뭐 저도 뭐 외교 쪽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합니다. 아, 뭐 그래요? 이런 네. 이유는 아니고요. 네. 이제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회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하는 애잔함 같은 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는 아메리칸 파이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대통령, 다다음 대통령들은 이제 미국 팔 때, 나도 팝송 하나 준비해야 되나. 전임자가 아메리칸 파이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가서주도 노래도 불러주고 뭐 이런 거. 근데 뭐 어쨌든 인간적인 뭐, 친밀함을 쌓는 거는 외교 무대도 좋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 요거 좀 여쭤볼게요. 또 공통 질문 하나.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스타일? 유호정 최고. 스타일은 그냥부터. 이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점차 바뀌어 나가실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타협해서 그 정치 본연의 일이 있잖아요. 이제 정책을 바꾸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지지율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해찬 최고는요. 그 저는 우리 사회가 이 미래 세대를 위한 대개혁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우직한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 지금은 이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예를 합니다. 들면 연금 기업 뭐 이런 거 할 때. 뭐 연금 개혁도 그렇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아젠다를 던지는 것조차 사실은 선거를 해야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는데 연금 개혁의 연자도 꺼내지 않았던 유일한 정부예요. 참 아쉽죠. 돌이켜 보면 지난 5년을. 그래서 개혁할 게 많은 만큼 이런 이 뚝심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다만 뭐 보완할 점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뚝심과 함께 조금 더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그리고 저희 여당도 포함해서 이 집권 여당의 공동체가 조금 더 친절한 자세로 국민 그리고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이제 2년 차에 보완이 된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는요. 저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검사 윤석열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뭐 어제 있었던 발언만 보더라도 전인 정부 탓하는 대통령의 모습,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전인 정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좁은 시각과 이런 것들도 너무 이제 내 편, 네 편을 구분하는 흑백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사고방식의 근간에는 사실 검사들이 하는 일은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유죄를 기정으로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적 아니면 아군 이런 식으로 피하식별하는 그 논리 구조가 너무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외교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것이 그 본질인데 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할 줄만 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검사 시절에는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압박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뭔가 이해하려거나 이런 노력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구조가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야당을 상대로도 그렇고 국민들을 상대로도 그렇고 제대로 설득하거나 대화하는 모습, 그러니까 포용력, 대통령의 포용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합니다. 유호정 의원도 저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네. 노조 네. 뭐 혐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태도는 전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뭐 수치 언급은 저도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지율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높은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왠지 오랜만에 좀 높으신데? 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높지 않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한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건전한 비판은 수용을 해 주셔야죠. 자, 왠지 장해찬 최고위원의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나 검사 스타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박성민 전 최고도 그 얘기를 했었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검사 스타일이라는 게 뭔지를 애초에 잘 모르겠고요. 그건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과 프레임을 민주당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뚝심과 어떤 이 강단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무조건 뭐 찬양만 하진 않잖아요. 제 이름처럼. 네. 보완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 인정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카메라 앞에서 국민들을 만나는 고위공직자라던가 이 대통령실의 당국자들이 조금 더 낮은 자세, 친절한 자세를 보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런 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습니다. 아, 근데 아쉽다. G7이라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G7 이후로라도 뭐 기자 간담회가 되었든 소모임이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소통하는 행사들이 반드시 있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G7 이후라니까 저도 이제 기다리면서 기대해 보는 거지만 뭐 견해를 밝히려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필요했었고 기자들과의 소통이 곧 국민들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사실 기자분들 저도 정치인 입장에서 질문 받으면 왜 일부러 저런 걸 물어보지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우리가 카메라 앞에서 어떤 표정, 어떤 뉘앙스, 어떤 말투를 쓰느냐가 그 국민을 대하는 태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뚝심 있고 강단 있는 리더십을 보이되 전반적으로 정부 여당이 좀 더 친절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MZ토론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 계속합니다. 이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평산채빵. 네. 이거는 박성민 전 최고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평산채빵 가봤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가볼 네. 거죠. 왜냐면 마지막 청년 비서관이었잖아요. 뭐 근데 이제 뭐 비서관들끼리 모여서 가자 뭐 이런 거는 아직 얘기는 별로 없고 그냥 알아서 가실 분들은 방문해 보시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님이 거기에 또 상주해 계시고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안 가고 싶어하는 눈치인 것 같은데. 지금은 못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왜냐면 가서 좀- 또 자원봉사 4시간 하고 밥도 못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장애 별로 안 가고 싶으시는 것 같아요. 밥은 중요하죠. 우리 지금 장혜찬 최고도 밥 못 드셔가지고 지금 기분이 이렇게 안 저 좋은데. 단단히 삐져 있거든요. 네, 단단히 삐져 있죠 지금. 3부의 주제는 밥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평산채빵 지금 이 열정페이 논란이 있잖아요. 앞서 장해찬 최고가 훅 치고 들어왔던 저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 뭐 보니까 저는 좀 과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모집 기준 거기서도 이제 과욕이었다라고 밝히고 철회를 했죠. 평산책방 측에서도. 근데 사실 요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취지 자체는 좋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 자원봉사를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분들의 요청이 넘쳐나서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자 뭐 모집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누군가의 노동력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일인 거고 자원봉사 자체도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뭐 종일 노동이 아니면 밥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좀 박해 보일 수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인 것은 그래도 사과를 하고 과욕이었다라고 밝히고 빠르게 철회를 한 점은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나고. 근데 아시겠지만 2017년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SNS에 열정페이 작살내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과연 예방에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열정페이를 어느 강도로 꾸짖을지 본인의 2017년 약속을 지킬 것인지 그게 사실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장례찬 최고가 주목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장례찬 최고가 저는 듣고 싶은 뉴스. 꼭 2017년에 약속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알겠습니다. 저 유호정 의원한테 이거 물어볼게요. 최근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까? 저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거 박원순 전 시장은 미화하는 거다, 옹호하는 거다,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다 이거 강하게 반발했던데 이 영화 개봉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유호정 의원. 여기 이제 그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2차 가해를 할 소지가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사실 오히려 그 고인의 그 생전 정치 활동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박원순 전 시장의 네. 전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그 피해자분이 이 뉴스를 또 봐야 되고 뭐 스트레스 받으실 거 생각하면 사실 말을 길게 하는 것조차도 좀 조심스러운 편인데 이런 일은 계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를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장혜찬 전 최고는 어떻게 봅니까? 근데 보니까 뭐 그대가 조국 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입니다라는 영화도 있고 정치인 다큐 영화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게 좌파 코인 산업이 된 거죠. 이것도 코인이에요? 네, 김남국 의원은 이제 알트 코인으로 돈을 벌고 네. 좌파 문화예술가들은 이런 좌파 코인, 다큐 코인으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후원금이 그냥 10억 정도 훌쩍 넘기더라고요. 뭐 박원순 전 시장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으로는 2억 정도 후원금이 벌써 모였다고 하는데 네. 조국 전 장관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다큐는 다 10억 넘는 후원금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벌이 산업이 되었어요. 자기들끼리 팬덤끼리 모여서 자아자찬하면서 돈 버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박 전 시장 사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특정된 피해자가 명백하게 존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2차 가해를 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이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여성 인권이라던가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목소리를 많이 내왔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다수의 여성 시민단체들이 아직 잠잠하고 좀 조용한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거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면 상영이 안 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마디로 추격하면 참 성추행범 하나 미화하겠다고 이렇게 영화까지 만들면서 파렴치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봅니까? 전 좀 착잡하고요. 뭐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님 다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과거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도 있었고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다큐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조국 전 장관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다큐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뭐 돈이 쌓이고 이런 불필요한 공격들이나 오해를 낳는 것들이 뭐 1차적으로는 문제라고 보고요. 조국 전 장관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렇죠. 재판 진행 네. 중이고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 판단이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성역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히 반대하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더 있어서는 안 되고 이미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당에서도 반성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이상 뭐 측근이든 지지자시든 이런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를 생각하신다면 제발 멈춰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얘기 좀 물어보죠. 유호정 의원. 네. 속이 쓰립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원내수석 부대표가 안 되게 생겼어 지금. 안 됐죠. 안 됐죠? 네,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죠. 아직 네, 지명되진 않았지만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제 한잔 했습니다. 네. 어제 한잔 하셨다고요? 네. 속이 쓰립니까 지금? 네, 많이 착잡하고 또 변화와 도전하지 못하는 정의당의 모습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투표한 게 아니라 장혜영 의원이 그냥 자진 철회했던데. 어제 이제 정의당 새 원내대표로 배진교 의원님이 결국 되셨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정의당은 6명이기 때문에 사실 뭐 투표를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누가 누굴 찍었는지. 그래서 그냥 전원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호선을 하는데요. 이번에 배진교 의원님과 장혜영 의원 동시에 출마를 하셨고 사실 장혜영 의원에게 이런저런 뭐랄까요, 좀 약간의 우선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면 배진교 의원은 많이 했으니까 원내대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수석 부대표도 지냈고 장혜영 의원이 뭐 정책위 의장, 뭐 대통령 후보 뭐 비서실장 뭐 사실 뭐 당에서 맡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도맡아 해오면서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써왔고요. 누구도 그 실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 사실 원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이렇게 같이 관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혜영 의원이 변화와 도전을 시작했다고 시민들께 알리고 싶다. 30대 원내 지도부를 구성해서 그게 정의당에선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싶다. 뭐 이런저런 취지를 얘기하면서 수석으로 저와 함께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이렇게 통쳐서 물은 게 아니라 각각 개별 의원님께 다 동의를 구했어요. 나머지 4분 의원님께. 근데 한 분도 동의를 해주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의사를 철회하면서 불참을 하게 된 거고 저는 그럼 후보가 배진교 의원님만 남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미 지난 3년간 다 해왔거든요. 해봤어요, 다.
근데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 하던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장혜영 의원이나 류호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은 30대 원내 지도부, 정의당의 변화와 개혁 이거보다는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할게. 우리가 이걸 선택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제가 좀 더 실력이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었다면 의원님들이 좀 시원하게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말 들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저 스스로도 반성을 했어요. 아휴, 보면 정치권 세대교도 참 어려워요. 여기 다 MZ 분들이고 세대 교체를 바라는 세 분인데 참 어려워 우리 정치권. 근데 우리 정의당처럼 좀 슬림한 정당, 비교적 양대 정당에 비해 군소 정당이 사실은 정치적인 실험이나 모험을 앞장서면서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장혜영 의원 저도 뭐 방송 여러 번 해봤지만 충분히 원내대표할 자질이 있는데 왜 또 했던 분이 또 하게 되는가 싶어서 아쉽고요. 남의 당 일이긴 하지만 그 배준교 의원 대체 누구죠? 저 이번에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대중적 인지도로 이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진짜 뭐 비아냥거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지 이번에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름이 장해찬 전 최고. 점심을 못 먹어도 속이 쓰립니까? 아니 이거는 뭐 제 개인이 점심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기관과 권위, 건강한 당정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 오늘 대통령 1주년 기념 행사에 최고위원들이 초청해서 배제된 거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저 오찬인 거죠? 네네. 거기 당 지도부가 가는데 최고위원들을 다 뺀 거죠. 근데 그게 일단 형용 모순이죠. 최고위원이 빠졌는데 어떻게 당 지도부가 간다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럼 누구 가는 거예요?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당대표, 뭐 사무총장 이렇게 가는 것 같던데. 네, 뭐 그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2분이 오늘 또 윤리위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다만 뭐 최고위가 2번이나 휴업한 것도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윤리위 이 심사 담당자인 2분은 출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최고위는 최고위대로 열었어야죠. 김기현 대표가. 네, 그래야만 뭐 김남국 의원 비트코인 논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또 전방위 폭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되는 최고위원들에 대한 뭐 신상 필벌을 원칙대로 하는 것과는 별개로 당내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에 대한 존중과 뭐 대우가 조금 더 확립되는 것이 저 하나의 기부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당정 관계를 지키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의 박성민 전 리더십 최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리더십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단 최고위원회는 앞서 언급하셨듯이 당내에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이고 최고위를 열지 않을 때에는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위는 그냥 불시에 개최하는 뭐 그냥 임시적인 회의 조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민들 앞에 최고위원들과 당대표가 메시지를 내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활동을 설명하고 국민들께 이제 정당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설화가 있는 최고위원 2명이 버틴다고 나오지 말라고 그냥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을 이 2사람의 사퇴를 기다려주느라 사퇴를 계속 기다려주고 인내하느라 지금 국민들과 약속을 저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의 그립감도 없나.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 정도로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냐라고 묻고 싶어요. 유호정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사실 근데 김기현 대표에게 저희가 뭔가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대통령실의 허가를 구해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인상을 여전히 지울 수가 없어서 대통령실에서 빨리 뭐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 비판하면서 밝힌 거기 때문에 건강하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어 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MG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정의당 유호정 의원,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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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